저번 월드컵 때 주가를 좀 봤을 때 그때 이제 월드컵 개막했다 하고 막 가다가 월드컵 끝났다가 이제 실적 좋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 그 구간인데 월드컵 특수 노리고 뭔가 북미에서 열리니까 북미 기업인 나이키가 좀 조명받고 그 뒷단의 실적 좋을 거니까 한번 튀지 않을까. 그죠? 저는 설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펀더멘털 인사이츠라는 코너를 이제 월가즈 유튜브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개별 종목을 드디어 월가즈 채널에서도 다뤄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나이키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또 분석팀에 저희 테디랑 같이 찍는데 테디가 이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녹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라이브를 해버리자. 라이브를 해버리면 좀 긴장을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저희 테디이고요. 혹시 자기소개 해도 될까요? 네.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테디라고 하고요. 유럽비전에서 기업 분석 관련된 기능 기획이나 아니면 콘텐츠 제작 같은 걸 맡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하지만 다 테디를 위해서다. 라고 꼰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벨리에서 그 벨리 인사이츠라는 저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한 분석이 펀더멘털 인사이츠, 매크로 관련한 분석이 매크로 인사이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들을 하면은 저희가 올해 총 상금 3억 원, 그 중에서 2억 원이 인사이츠, 또 1억 원은 저희 폴스라는 또 대회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기업 분석 관련해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라이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사이츠 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인사이츠는 이제 기업이나 뭐 자산군이나 그 벨리에서 제공하는 투자 유니버스 내에서 여러분들의 그 투자 아이디어들을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회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미국 주식도 있고 뭐 유명한 주식들도 있고 안 유명한 주식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매크로 인사이트 좀 코스피라든지 원유 혹은 비트코인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제시하고 투자 근거를 하는 거고 펀더멘털 인사이트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그런 종목 분석을 하시지만 함부로 뭔가 공매도를 한국 기업에 대해서 주장하기는 우리나라 어떤 센티먼트상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저희 벨리 분들이 얄짤 없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에 도움되는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 많다. 처음에 여기서 벨리 인사이츠에서 분석글 작성 누르시면은 일단 분석 대상 선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 하겠다 하면은 매수인지 매도인지 그냥 투자 기간이 뭐 3개월 목표가인지 뭐 6개월 목표가인지 고르시고 확신도 이 분석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있나 10%면은 안 하는 게 낫겠죠. 70%다. 매수니까 주가를 한 200 넣어보죠. 200 넣어보면은 다음으로 하면은 요게 이제 4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투자 논리 부분에서는 나랑 시장이랑 이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이 부분을 좀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핵심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이랑 시장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 이제 핵심 트리거를 쓰는 거고 뭐 목표가 산출도 마찬가지로 사실 목표가라는 게 우리가 종목을 살 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뭐 주식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만 알면 되기는 하는데 그걸 이제 또 보유를 하고 또 매도까지 결정을 내리려면은 어느 정도 선을 좀 생각을 해두고 있는 게 판단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산출 단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좀 틀릴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생각은 맞아도 이 주식에 투자한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좀 중요한 변수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이제 주요 리스크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너무 귀엽대요. 너무 귀엽다고 나이키로 삼행시 해달라. 해보시죠. 긴장 풀 겸 내가
내가는 나인데 나는 나가시죠. 아니, 패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일단 오늘 주제가 나이키니까 나이키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왜 오늘 하필 나이키를 가져오셨나요? 나이키 신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디다스네. 원래 나이키를 고르게 된 이유는 스페이스라고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일 올라오는 벨리 다이제스트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팀쿡이 갑자기 나이키 주식을 매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나이키 주식을 샀지? 그리고 이게 왜 내부자 매수지?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이러는 거면은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곧 이어서 얼마 되지 않은 또 시점에 이제 나이키 CEO 분이 엘리엇 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또 자사주를 많이 사셔서 팀쿡도 샀고 나이키 CEO도 샀다. 그렇게 이제 다이제스트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저희 스페이스에서도 그런 소비재 주식 관련해서 또 좋은 센티멘트가 있었고 나이키도 이렇게 뭐 브라이트 펄스님께서 되게 좋게 써주신 것도 보고 근데 이게 내부자 매수했으니까 이제 사야 된다 뭐 이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1차적 사고 같은 걸로는 이미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정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그냥 출발점인 거고 저희 내부자 거래 탭에 보시면 쿡 네 티모시 쿡이 있는데 이게 한 3 밀리언? 45억 정도 되네요. 그 정도로 사셨고 히에 엘리엇 이분은 한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사셨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약하고 이분들이 이 주식을 왜 사셨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나이키가 주가가 보시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22년도부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네. 슬펐는데 끝없는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이 그 전에 계셨던 이 존 도너우라는 CEO 분이 계셨는데 그 실리콘밸리 출신이셔서 나이키도 좀 시대의 흐름에 타야 된다. 데이터 중심의 테크 기업이 되겠다 해서 데이터 기반한 마케팅 이런 거 좀 강화하고 이제 요즘에 누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신발 사냐 다 핸드폰으로 사지 해서 이제 DTC라고 구매자들한테 이제 직접 파는 그런 채널들 같은 걸 좀 강화를 해서 이제 좀 대대적으로 밀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코로나를 타고 엄청 잘 됐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그 전략을 시행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또 생각해보면 저는 신발 살 때 무조건 신어보기는 하거든요. 네, 저는 신어본 거 싫어. 백화점 가고 질색이. 그러면 어떻게? 와이프가 이제 끌고 갈 때 어쩔 수 없이. 아저씨 안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영포티가 됐네요. 나는 딱 그 브랜드 있으면 똑같은 거 그냥 계속 인터넷 주문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같은 제품을 그냥 같은 그대로 제품. 네. 그러니까 옷도 저는 입어보는 게 사이즈를 알아야 되니까 하는데 한 브랜드에서 사이즈를 알게 되면은 이제 안 가도 온라인 주문할 수 있잖아. 그 사이즈를 아니까.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구매를 잘 안 하니까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저씨 안 물어봤다고 1절만 해야겠다. 빨리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이키 이사회가 이 하락하는 주가를 견디지 못하고 CEO를 바꿨는데 이제 새로 선임되신 분은 이제 인턴 시절부터 나이키에서 32년을 근무하신 나이키맨이고요. 과거로의 회기를 이제 외치면서 원래 나이키가 신발 업계에서 뭐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게 이미 1등이었는데 좀 한눈 파느라 너무 많이 놓쳤다. 전에 계시던 이 CEO 분이 사실 디지털 채널 확대한답시고 이 소매 업체랑의 그 파트너십을 한 반을 줄이셨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뚫고 있고 신제품 라인업 이런 게 좀 기술 발전이 좀 더뎠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시 제대로 하고 그 운동 선수들 그런 거 안 내세우고 원래 막 개인화된 추천 이런 걸로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시 돌려서 이제 다시 운동 선수들 그런 거 앞세워서 하는 마케팅 그런 따뜻한 서사를 담은 그런 거 많이 하겠다. 그렇게 이제 다시 돌아섰고 실적 발표 관련된 그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경영진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다시 제대로 원래 잘하는 거 하는 거니까 좀 검증된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실적 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한두 분기 정도 좀 더 안 좋다가 그 다음에 3, 4분기부터는 이제 좋을 것 같다. 그래도 분기 EPS는 계속 비팅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네. 그 한두 번 이러는 거면은 2분기에 진짜 잘했네 싶은데 가이던스 자체를 좀 낮게 주는 편이네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건 계속 하락세고 부진했던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3, 4분기에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실적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여름에 이제 북미 월드컵이 있더라고요. 아디다스랑 나이키는 좀 오래 전부터 그 축구 쪽 후원을 많이 했으니까 이점이 있거든요. 저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는 스폰서도 아니었는데 좀 마케팅을 시의적절하게 잘 하고 나이키에서 밀어준 그 팀들이 좀 성적표가 좋았대요. 그래서 주가가 좀 잘 올랐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월드컵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3, 4분기에 실적이 그때부터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원래 나이키가 한 2017년까지만 해도 압도적인 1등이었더라고요. 네, 아니요. 매 끊지 말라고 하셔서 조용히 좀 있으려고. 그 어디까지 말했는지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서 네. 이제 3, 4분기에는 잘 될 이유 중에 잘 될 하나가 이유다. 그 사업 네. 방향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그게 좀 결실을 맺으면, 사실 기존에 좀 떴던 게 온홀딩스랑 뭐 그 데커스 아웃도어라고 호카 신발 브랜드 파는 호카. 데가 있는데, 이 나이키가 좀 실수를 한 틈을 타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확 올라간 회사들인데 매출의 규모를 아직 보면 요 위에 초록색 선이 나이키고, 압도적이네, 압도적. 네, 아직은 요 아래 회사들은 절대적인 규모는 작거든요. 그래서 나이키에서 우리 매출액 한 2% 풀어서 마케팅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애들은 그거 똑같이 따라잡으려면은 좀 돈을 많이 압도적이네. 내야 돼서 그런 규모에서 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거는 좀 리서치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저도 원래 최근에 신발을 하나 샀었는데 저도 오늘 샀거든요. 무슨 신발 샀어요? 그- 어느 브랜드? 온홀딩스 온홀딩스? 더 좋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 나이키 좋다고 올려놓고 네. 온홀딩스 사는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나이키를 봤으니까 이제 호카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이게 그게 될까요? 어쨌든 제가 듣기로 나이키가 이제 좀 후진 이미지가 젊은 층한테 되게 올드하다 이런 이미지가 씌워져 버렸는데 네. 그게 쉽게 턴어라운드 될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살짝 이제 나이키는 한물이 갔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의 센티먼트는 나이키 온 호카가 이제 1, 2, 3위, 이게 여성분들 이제 세대별 그 선호도 점수인데 한 5,000명? 그래도 아직은 나이키가 좀 힘이 있다. 남자들은 압도적이네요. 그죠? 남자는 왜냐면 이게 운동화여서 이제 뭐 축구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무조건 상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파이퍼 샌들러라고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젠지 리포트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틴 서베이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무슨 586은 지금 586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의 설문조사 결과도 계속 굳건한 1등을 옷, 코나 1등이다. 옷에서도 1등이고 신발에서도 1등이고 한 거 보면은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심폐소생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어느 정도 나이대 되면 사던 거 삼. 공감합니다. 계속 사던 거 공감. 사시나요? 네, 저는 새로운 뭔가 브랜드를 알아보는 게 귀찮음. 한스 또 바쁘시니까 또, 그리고 억지로 맞춰주는 느낌이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승하는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저번 월드컵 때 주가를 좀 봤을 때, 그때 이제 월드컵 개막했다 하고 막 가다가 월드컵 끝났다가 이제 실적 좋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 그 구간인데, 사실 원래 이 카타르 월드컵 때도 우승을 우승했죠. 아르헨티나가 했는데 그 아디다스가 후원한 국가였대요. 상관없다. 큰 네. 어차피 8강, 4강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디다스랑 나이키가 후원한 팀 중에 어디가 한 군데는 얻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 관심도가 뜨겁고 경기가 인기가 좋으면 좀 유리하다. 메시 호날두 마지막 월드컵이라는데요. 메시가 아디다스고 포르투갈은 퓨마네. 네, 포르투갈 푸마더라고요. 원래 나이키였는데 작년에 퓨마로 바꿨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그럼 저기에 나이키랑 아디다스 네. 베팅하고 스포츠 토토로 차익 거래하면 안 돼요? 그걸 인사이트에 쓸 수는 없잖아요. 자산군, 스포츠 토토 이런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리고 이 나이키가 또 이점을 가진 이유는 이게 이번에 열리는 월드컵이 또 북미 월드컵인데 그 중에서 이제 캐나다랑 미국 팀을 후원을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계시니까 좀 국제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또 이제 나와서 또 아메리카 is great 뭐 이런 거 한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또 나이키도 미국 회사고
경쟁하는 회사는 아디다스는 독일이네. 그죠, 독일 회사니까 나이키 수혜 받을 수도 있겠네.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실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사업 전략을 선회한 지는 좀 됐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의 이미지는 그걸 좀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마케팅하고 하면은 그런 펀더멘탈이 아직 강하다라는 그런 펀더멘탈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은 한 $80 정도로 했는데 이게 중장기 목표 가격, 이제 지금 딱 적당한 가격이 아니라 이제 여름쯤에 이제 월드컵 소식이 돌면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월드컵 특수 노리고 뭔가 북미에서 열리니까 북미 기업인 나이키가 좀 조명받고 그 뒷단의 실적 좋을 거니까 한번 튀지 않을까. 그죠. 저는 설득됐습니다. 네, 제가 원래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월드컵을 저만 몰랐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인사이트에서 이 글이 받는 그런 평점 같은 데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돌아가면은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튀었거든요, 위로. 근데 이게 나이키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서 튄 게 아니라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그냥 주주들이 눈 감아준 거. 실제로 순이익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주가가 더 같이 안 내려가고 그 PER이 대신 올라가줘서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재무제표에 이익을 보시면 살짝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익은 떨어지고 그죠, 이익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얘네 옛날부터 좀 이 정도 이익 수준은 좀 유지를 해왔잖아요. 아무리 성숙 기업이라고 해도 이 기업이 원래 팔던 그 시장이 대충 이 정도, 이 평균 정도 레인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좀 떨어진 게 그런 뭐 작년에 인플레이션 여파 때문에 미국 중산층, 뭐 저소득층 경기 안 좋아가지고 좀 덜 팔리고 이런 거 좀 생각하면은 좀 일시적인 영향이 아닐까 싶어서 주주들이 딱히 이제 반응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PER이 올라온 거고 실제로 뭐 좀 CEO가 약간 캐펙스 투자 같은 거 없나요? 캐펙스 투자 그런 건 없나? 는 추가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이 감안된 공장을 더 지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나이키가 공장이나 땅 같은 거 네. 사면은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공장은 안 했는데 아마 마케팅 지출은 마케팅 그래도 지출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판관비 이거는 수익성을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수익성은 좀 떨어진 걸로 봐서는 좀 희생을 한 거 아닐까. 다시 이제 나이키 브랜드가 좀 인식이 좋게 되고 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은 숫자로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그거를 미리 반영하기에는 좀 저도 그리고 사실 그런 신발 산업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좋은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좀 힘들고 대충 봤을 때 비교 기업들 밸류에이션 보면은 나이키가 한 평균 정도에 와 있거든요. 저는 원래 EV/EBIT이라는 다른 지표를 쓰는데 한 20배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좀 갈라져 있는 게 뭐 회사들마다 파는 뭐 시장도 조금씩 다르고 제품군도 좀 다르고 해서 이게 사실 완벽한 비교 기업이라는 게 사실 잘 없거든요. 그냥 여러 개를 합쳐서 그 특성을 좀 누그러지게 만드는 게 이제 상대가치 평가의 기법이라서 그래서 대충 보면은 이미 나이키가 막 딱히 산업 대비 뭐 엄청 낮은 PER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은 좀 아니라서 목표 주가를 사실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잡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나이키는 소비재여서 피터 린치식으로 매장 가서 제품을 봐야 되는데 요즘 디자인이 너무 구려요. 아, 근데 저도 이거 느꼈음. 뉴발란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나이키가 너무 로고가 너무 부담스러워. 괜찮아 보이는데. 로고를 너무 딥다 크게 막 박아 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 이게 아니라 원래 사진빨일 수도 있잖아요. 원래 봤던 게 엄청 그래서 피터 린치가 직접 가서 보라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뽀샤시하게 나오잖아 여기. 어쨌든 전 매장에서 봤을 때 나이키 왜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 물론 제가 디자인을 잘 본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봤던 게 좀 신제품 라인 중에서 봤던 게 이런 류의 제품군이었는데 좀 제가 신고 다니기에는 좀 두렵다. 아저씨 패션 좀 아세요? 근데 사실 우리 둘 다 그렇게 패션 잘 아는 사람 아니니까 우리 디자인 혼수는 그만하자. 네. 둘 다 디자인을 모르는데 그 우위가 없는, 네, 그죠. 우위가 확률적 우위가 없는 영역. 그래서 가치 평가를 위쪽은 DCF로 하신 거죠? 아니요, 그냥 상대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DCF를 하면 물론 좋기는 한데
그 네.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실 인사이트 쓰실 때 밸류에이션 같은 거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나는 솔직히 밸류에이션 잘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차트 보고 하셔도 안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기술적 분석을 해라. 밸류에이션보다 그 얘기인가요? 그죠? 가격 아예 안 보기 대 최소한 가격 추이라도 보기. 근데 완전 뭐 아니 그 정도는 우리 밸리 유저분들 얼마나 잘 하시는데 지금 뭐 근데 좀 너무- 다른 점은 그 주가를 볼 때 네. 그런 패턴 같은 것보다도 네. 이게 주가가 왜 움직였는지 예를 들어 이날을 보면은 이날 뭐 실적 발표라든지 그 스토리를 조금 풀어내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과거에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을 때 지금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진다면 어디쯤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기초적인 레벨이고 근데 그거 볼 거면 밸류에이션 쪽에 차트 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쵸. 밴드 차트 같은 거? 그쵸. 이제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기업이 그리고 좀 이익이 좀 잘 나는 기업이면은 이제 과거 밸류에이션 수준 대비해서 얘가 지금 어느 정도 PER에 와 있고 이게 만약에 좀 특징적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다 싶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게 왜 올랐을까?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건가? 좀 이런 거 좀 생각을 하면서 근거를 하나씩 더 떼면은 더 좋죠. 근데 사실 이 목표 주가라는 게 지금 주가 수준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얼마나 찾아냈느냐 그런 거 같거든요. 나머지 이런 기법 같은 거는 이제 수단이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나의 논리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사실 정답이랄 게 없거든요. 이거 지금 구한 것도 되게 심플하게 구한 게 그냥 저희 유사기업 비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상위 기업들 몇 개랑 네, 데커스랑 온이랑 뭐 이런 기업들 그냥 포함해가지고 적당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엄밀한 가치 평가는 아닌데 이제 월드컵 때 주가가 오르는데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 게 좀 괜찮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분들이 향후 4개 분기 동안에 예측한 이익 대비 지금 딱 적당한 그 가치 배수일 때 한 $80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유행을 타서 이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이 숫자가 그냥 마음속에 있으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제 그냥 호 가자 이런 거보다는 80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나갈 준비 해야겠다 이 정도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을 해라. 근데 스윙 트레이딩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 아이디어 자체가 월드컵이라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 아이디어도 좀 그런 필연적으로 그런 좀 트레이딩성의 네. 아니 어쨌든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스윙 트레이딩이 나쁜 건 아닌데 스윙 트레이딩 하다가 절대 우위를 읽기 너무 쉬운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80불 해서 나왔는데 160까지 가. 아 그래서 틸트 돼서 그 뒷단에 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 이게 좀 너무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게 딱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이거 말고도 다른 아이디어들도 좀 계속 그렇죠. 찾아보면서 관심 환기를 계속 좀 하고 또 사실 나이키도 지금 시점에서의 목표 주가가 이 정도지만 만약에 다음 실적 분기에 그러니까 월드컵 전에 좀 더 숫자가 잘 나오면은 그만큼 좀 더 올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까지의 투자 아이디어가 만약에 깨진다면은 왜 깨질까 좀 그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신발 업계라는 게 좀 많이 레드 오션화 된 게 아닌가. 사실 원래도 레드 오션이었는데 원래 옛날에는 그래도 나이키가 좀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대요. 뭐 베이퍼플라이 뭐 이런 신발들이 다른 경쟁사 대비 상당히 앞서간 그런 신발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2020년대 이후로 그런 기술적 장벽들이 하나씩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가 빵빵하게 생긴 그런 신발들이 되게 유행을 했는데 요새 다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신어봤을 때 좀 너무 좀 이렇게 두려울 정도로 푹신해가지고 저희 벨리에서 활약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런 거 푹신한 거 신지 말라 하셨습니다. 펠로분들 사용 컨텐츠 보시면은 아실 텐데 어쨌든 저거는 이제 다 기술적 장벽이 줄어들었다. 슈퍼슈즈가. 그죠? 그래서 뭐 딱히 기술적 혜자보다는 뭔가 브랜드 가치 네. 이런 데서 오는 거다. 그 나이키가 그래도 요즘에 좀 만들고 있는 신발들을 좀 보면은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밑에가 지압판처럼 생긴 이거 보고 뭐지? 이거는 어디 동대문 그 뭐죠? 그런데 가면 팔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압 신발이랑 완전히 원리가 똑같은 게 실제로 그 발의 감각을 바닥에 있는 그 질감을 그 운동 선수가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반응성을 더 좋게 했다. 그래서 무슨 뉴로사이언스가 접목된 그런 지압으로 치매 예방하고 그 약간 우리나라 거기서 그런 게 있고요. 이거 말고 앰플리파이라고 해가지고 신발인데 좀 그 보조해주는 우리가 걷는 걸 좀 보조해주는 뭐야? 로봇 다리 같은 게 좀 들어간 전 컵홀더인 줄 알았어. 걷다가 목마르면은 이거 물 마시라고. 그럼 이거 관절 날린 것도 따라주려고 옆에 컵홀더처럼 이렇게. 그런 건 다행히 아니고요. 그럼 진짜 쇼 쳐야죠. 아니요 컵홀더인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쇼 쳐야 되는 거고. 종아리가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이런 좀 되게 실험적인 것들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과감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압도적인 자본력에서 오는 여유 때문에 또 가능한 거라. 이게 또 생각해 보면은 좀 고령화 시대니까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생각하면은 할 만한 살짝 사업이 아닐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있긴 하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그 지압 신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당장에 뭔가를 보고 한다기보다는 지압 신발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원래 얘기가 되게 길었는데 제가 이걸 축소를 하다가 좀 잘못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댓글로 적어주셔가지고 저 나중에 발견한 건데 이게 어쨌든 나이키 같은 생활 소비재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그 경기 변동 위험을 좀 항상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특히나 그 이거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미국인들 소득 분위별로 신용카드 결제액 그 성장률인데 저소득층이랑 고소득층의 차이가 이게 크게 벌어져서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성비 브랜드라서 그 비싼 것도 팔지만 싼 것도 많이 팔아서 경기 전반이 좋아야지 또 잘 되는 그런 회사라서 이게 다시 이 K자로 꺾인 이 경제가 좀 다시 좀 정상화가 돼야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만약에 미국 경기가 뭐 내년에 계속 더 안 좋아진다 하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거 예측을 잘 해도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소비재 섹터 전반이 안 좋아지면은 그냥 다 휘말릴 수 있는. 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OBBA 이게 그 미국 예산안 오빠. 네. One Big Beautiful Bill Act 뭐 그런 거고요. 이 정책이 지금 트럼프가 작년 한 7월쯤에 통과시킨 미국 예산안인데 고소득층에 엄청 유리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게 중론이고 근데 제가 잘못 네. 저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라고 적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적었냐면 이게 저도 근데 사실 경기를 불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살짝 부정 편향이 항상 있어서 그 저희 분석팀 내에서도 제가 제일 컨트레리안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쇼충이다. 근데 의도적으로 좀 노력하는 좀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제 그쪽 근거를 좀 찾다 보니까 내년에 세액공제 기본으로 적용되는 것도 뭐 계속 연장된다 그러고 뭐 저소득층이 이득 보는 그런 세액공제 같은 것도 많이 해주네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댓글로 그 벨리 유저분들 역시 수준이 잘 엄밀히 따져야 됩니다. 확인해보고 그러면 근데 이게 친절하신 분들이 많아서 상냥하신 분들이라 그게 막 겁내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딱 봤는데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쓰신 글에 막 그렇게 칼을 꽂고 뭐 이런 거는 못 보긴 했습니다. 밑에 실제 댓글 보면 아주 네. 나이스하십니다. 네. 네, 뭐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좋게 말씀 돌려서 테디 자존감 보고 그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도 아주 나이스하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좀 찾다 보니까 일부만 봐서 좀 오해가 생겼던 거고요. 근데 이제 내후년부터 메디케이드가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이 본격적으로 삭감이 되고 이미 그리고 그 저소득층 분들 식료품 지원해줬던 프로그램 스냅이라고 그게 있었는데 그거 이미 자격 요건이 좀 많이 엄격해졌더라고요. 그런 리스크도 있다.
그 중산층도 뭐 이런 세액공제 같은 데선 유리할 수 있지만 뭐 사실 AI 때문에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보급이 되면은 이제 사무직 일자리 같은 게 좀 타격을 입어서 뭐 고용이 좀 둔화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뭔가 근거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올해 초에 좀 리포트들을 많이 이것저것 봤는데 어디서는 인플레이션이 막 우리 모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어디 가면은 우리 모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낮을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그냥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지 주식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거 볼 때 좀 유용한 게 저희 하위 요인 분석에 그 고용 시장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이제 인종별 뭐 이런 실업률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그 K자 경제의 흔적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흑인 아프리카계 올라가고 백인은 안정적이고 이래서 이제 이런 걸로 K자 경제가 얼마나 진행되는가. 그리고 뭐 교육 수준별로 봐도 지금 기울기가 잘 안 보이는데 이 Y축 제한을 해서 눌러보면은 이 학사 학위 이상이면은 그 사무직이잖아요. 높은 비율로. 근데 이게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시장의 또 걱정거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러다가 AI 때문에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AI는 어쨌든 화이트 칼라 워커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좀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와 관련된 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나이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옆에서 에이버리가 계속 매수 매도 추천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어쨌든 요거를 벨리 인사이츠 쓰는 예시용으로 가볍게 탐색해 가지고 쓱 적은 거라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 그 말은 나이키 샀다 돈 잃어도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벨리 인사이츠, 펀더멘털 인사이츠를 녹화본으로 할지 또 라이브로 할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이브로 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논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